이것이 어떻게 이 작전을 주도한 사람의 입장에서 돈이 되는가? 자, 이번 시간에는 충격의 8종목 동시 하한가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우리의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혹은 이러한 종목들에는 절대 발도 담가서는 안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종목 동시 하한가 사태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2023년 4월 24일 단 하루 만에 대성홀딩스, 선광, 서울가스를 비롯한 8개 종목이 동시에 하한가를 찍은 사건을 말합니다. 심지어 4월 24일 하루뿐만이 아니라 무려 4일 연속으로 하한가를 찍은 업체도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짐작해 봤을 때 8개 종목이 동시에 하한가를 찍은 것은 그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작전 세력이 있어서 불법적인 주가 조작을 저질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사건이었죠. 이것을 또한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이 중에서 하림지주와 다올투자증권을 제외한 6개 종목은 최소한 2020년부터 꾸준히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밀어 올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주가 조작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한편으로 이 사건이 SG증권발 하한가 사태라고 불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SG증권에서는 이미 주가 폭락과 우리는 무관한데 SG 사태라고 하면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SG증권발 하한가 사태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증권사라는 것은 원래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작전 세력이 주식을 사거나 팔기 위해서 증권사에 주문을 내놓는다면 그것을 뚜렷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SG증권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고요. SG증권발 하한가 사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 한편으로 이러한 양식의 주가 조작이 과연 이 주가 조작을 주도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는가, 이 점이 굉장히 큰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2020년부터 꾸준히 주가가 올라갔죠. 그렇다면 작전 세력은 여기에서 주식을 계속해서 사 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주식을 박살내버리면서 작전 세력이 가지고 있던 주식의 주가가 똥값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작전 세력은 그냥 주식시장에 돈을 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급부로 말하면 이 과정에서 주식을 이미 들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영문도 모를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이 작전을 주도한 사람의 입장에서 돈이 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의문점으로 남는데요. 일단 제가 추정하고 있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자, 주도자가 있고 이 주도자한테 돈을 맡긴 가담자들이 있죠. 그런데 주도자는 우리의 돈을 빼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가담자들의 돈을 빼가려고 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20년에 이 주도자는 자신의 개인 돈으로 주식을 미리 매수한 다음에 가담자들의 많은 돈이 들어왔을 때 이것으로 주가를 꾸준히 부양해 온 것이죠. 그랬다가 가담자들의 돈도 다 떨어져서 더 이상 주가를 부양할 수 없겠다고 생각할 때쯤에 자신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던 주식을 팔아버리고 기왕이면 공매도까지 해버린 다음에 가담자들의 주식을 던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주식의 가격은 박살이 나게 될 것이고 주도자는 롱과 숏 양쪽에서 이득을 벌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작전이 완성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주가 조작이라고 하면 보통 주도자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돈을 등쳐먹고 이 가담자들도 합세해 가지고 우리들의 돈을 빼먹는 작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분명히 가담자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주도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로 이 가담자들이 돈을 맡긴 것을 이용해서 주가를 부양시켜서 이득을 얻은 다음에 가담자들의 돈을 내팽개쳐버리자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도 덩달아 영문도 모르게 이득을 얻을 수도 있었겠죠. 자,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사건의 전말인데요. 사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어떠한 메커니즘에서 작전이 될 수가 있는가 보다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일단 저가 매수의 찬스가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파생상품이라는 것의 특성상 주가가 적정가 이하로 진입할 수도 있거든요. 파생상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100만원을 투자하더라도 200만원이나 300만원을 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신 단점은 지금처럼 주가가 자신이 예상치 못한 범위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눈물을 머금고 주식을 팔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주식의 가격이 싼지 비싼지에 대한 판단이 가해지지 않고 주가가 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식의 가격이 굉장히 투자하기 매력적인 수준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죠. 물론 실제로 지금의 8종목이 그러한 수준에 도달했는가는 스스로 판단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8종목의 면면을 살펴보자면 제가 시가총액과 작년 순이익을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위에 대성홀딩스, 선광, 서울가스의 경우에는 순이익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는 기업의 본분이 돈을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잘 벌지 못하는 기업은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얘네들은 아직 주가가 한참 더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순이익이 꽤 괜찮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다우데이터와 하림지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익률이 높죠. 특히 다우데이터는 시가총액보다도 작년 순이익이 높은데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뭐냐면 다우데이터와 하림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본인의 실적뿐만 아니라 자회사들의 실적이 합산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재무제표를 볼 때는 일반 회사의 재무제표를 볼 때와는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옳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인기가 없는 것으로 유명하죠. 기본적으로 지주회사의 특성상 최대 주주의 지분이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도 의결권에 우리가 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투자하기 매력적이지 않은 상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당이라도 높아야지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배당 수익률도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죠. 아직까지는 말이죠. 자, 그리고 다우데이터와 서울가스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투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대주주가 폭락 직전에 지분을 매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은 작전 세력이 어떠한 관계로 이 대주주들과 연관되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회사들의 회장은 굉장히 비도덕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비도덕적인 오너가 있는 회사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한편으로 다올투자증권이라는 회사에도 또 하나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다올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회사와는 반대로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굉장히 낮은 회사죠. 그런데 이 2대 주주가 주식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때를 노려서 지분을 14%로 늘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1대와 2대 주주의 지분율이 각각 25%와 14%로 대결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잘못하면 1대 주주와 2대 주주의 사이가 나빠져서 경영권 분쟁이 생길 수가 있죠. 이렇게 된다면 대주주들이 주식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쓸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폭등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2대 주주가 1대 주주를 위협한다는 것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올투자증권은 굉장히 투자 매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주의할 점은 없는가? 물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실적이 안 좋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재무제표를 직접 들고 와 봤는데요. 일단 확실히 저번 분기에 영업이익이 적자가 난 것은 맞고요. 실적이 안 좋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이 회사는 꾸준히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또 저번 분기 같은 경우에도 순이익은 양수였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투자 매력이 없는 정도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주위에서 투자할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8개 종목 회사에 만약에 투자하겠다는 결심이 선다면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심상치 않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배후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투자하셔야 되고 분산 투자의 원칙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8종목을 합쳐서 본인의 자산의 5% 이내로 이러한 주식들을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8종목 동시 하한가 사태에서 우리가 어떠한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